우선 낙찰 받은 게 총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투자 물건만? 투자 물건 지금 7개 정도 되고요. 아, 7개? 네, 7개요. 창동까지? 창이동은 모아타운, 은평은 신속통합, 구리는 민간 재개발. 요거 3개 해갖고 요거 한 10년 후면은 야, 이 반지하에서 엑시시 가능한 거는 뭐 당연하고 추후에 제가 이제 뭐 실거주 할 때도 이거 골라서 갈 수도 있고. 맞네요. 뭐 아파트가 3개 되면은 하나는 거주하고 2개는 다시 월세 투자로 할 수도 있고. 물론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놀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뵙는 것 같아요. 거의 뭐 한 2, 3년 만에 뵙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한 지금 5년 된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제가 첫 수강생이어서 그쵸, 우리 창단 멤버. 거의 개국공신이에요. 개국공신. 저 수업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교육생으로 인연을 맺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팀장님하고. 작가님이 거의 무명 시절에 무명 시절에 지금도 겁도 없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투자에 대한 거부감, 이런 반지하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리고 경험도 없었는데 선뜻 수업을 듣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이제 처음 뵀을 때 사람에서 이게 느껴지는 어떤 그 가득한 신뢰 이런 게 좀 있었고 진실성이 좀 많이 이렇게 받아갖고 그때 저도 부동산도 뭐 몰랐고 경매는 더군다나 전혀 문외한이었고 이런 상태에서 이분이 만났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짜임새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걸 보고 내가 배우면은 그래도 나한테 큰 도움이 되고 현재 직장 생활은 하지만 퇴직 후의 삶까지도 좀 봤을 때는 그때의 선택 수업을 받기를 굉장히 잘했다.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선생님 덕분에 저도 지금까지 수업을 계속 이어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되게 들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만나 뵀으니까 제가 용기를 내고 꾸준히 이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업 들어서 우리 처음 만난 게 5년 전에 5년 전이죠. 그리고 영상에도 2번, 3번 정도 나오시지 않나요? 2번인가 3번? 그 정도 귀신의 집 그때 예전에 제가 이제 그렇죠. 찍었는데 그게 벌써 3년 전인데 귀신의 집이 지금 신속 통합기획으로 발표가 돼서 행복한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랜만에 오신 김에 투자에 관해서도 어떻게 지금까지 하고 계셨나? 5년을 투자를 지속하는 동안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되면 거주하는 집 빼고 그 투자 월세 현금 흐름 쪽으로 선생님도 꾸준히 늘려오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한 1, 2년 동안 약간 쉬고 계신다는 생각. 왜 쉬고 계셨는지. 우선 낙찰 받은 게 총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투자 물건만? 투자 물건 지금 7개 정도 되고요. 7개? 네, 7개요. 그럼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귀신의 집이 아마 3호점? 네, 3호점. 그리고 도봉구 창동에 반지 하나 있고요. 거기가 2호점. 1호점이 부천이에요, 부천. 그거 네, 옥돌. 부천, 네, 옥돌 빌라인데 그렇게 3개랑 또 구이 그쪽에 구이동에도 하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무리해가지고 갭 투자. 그렇죠. 갭 투자인데 지금은 월세로 돌렸습니다. 바꿨어요? 네, 바꿨어요. 그렇구나. 4개랑 남양주 쪽에 1층짜리 빌라하고 그거 세빌라 그거 맞나요? 세빌라요, 세빌라. 한림 로얄 팰리스라고. 이름은 괜찮아요. 깨끗한 집? 네, 깨끗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럼 2개는 뭐예요? 또 하나는 공매로 하나 말씀하셨던 것 같아. 경험 삼아 입찰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낙찰이 돼갖고 오피스텔 공매 하나하고 하나는 구리. 구리도 요번에 구역 지정 그럼 아파트가 한 2개 나오는 거네? 계획된 게? 계획된 거는 실질적으로는 3개로 제가 알고 있어요. 창동까지? 창이동은 모아타운, 은평은 신속통합, 구리는 민간 재개발. 요거 3개 해갖고 요거 한 10년 후면은 이 반지하에서 엑시시 가능한 거는 뭐 당연하고 추후에 제가 이제 뭐 실거주 할 때도 이거 골라서 갈 수도 있고. 맞네요. 뭐 아파트가 3개 되면은 하나는 거주하고 2개는 다시 월세 투자로 할 수도 있고, 물론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긴 했지만 그때까지 제가 이제 돈을 벌면 되니까 10년 동안. 그리고 또 워낙 월소득이 높으신 분이어가지고 지금 뭐 현재는 그런데 뭐 곧 이제 몇 년 후에 뭐 퇴직을 하면은. 그럼 총 7개 빌라를 갖고 계시는 거고 오피스텔까지 그냥 빌라라고 좀 포함을 하면 총 7개에서 대다수가 월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6개가 월세고 하나만 구이도 월세로 돌리고 이제 다 월세긴 하죠. 그러면 총 7개에서 월세를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에 재직하는 팀장님이신데 월세를 7개. 그러면 혹시
실례가 안 되면 7개 월세는 얼마 받으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요즘에 계산을 사실 안 했거든요. 이게 네, 지금 좀 해봐요. 네. 월세는 얼마 받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한 250 정도 됩니다. 250. 아. 네, 근데 이자 전. 그러면 총 매출이 250만 원. 네, 월 250. 250 받으시는 거고. 그럼 혹시 이자를 제외하면 이자를 제외하면 요새 조금 금리가 올라서 좀 올라갔고, 그리고 좋은 집주인 포지션으로 꾸준히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한 번 그렇죠. 세입자 받으면 월세를 올리지 않는. 이게 누가 다주택자를 잡고 욕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좀 착한 임대인도 사실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언론에서 비춰주는 거는 사고가 나거나 좀 욕심을 부리는 그런 집주인의 이미지가 되게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은 한 번 들어오면 월세를 올리지 않는다. 5%도 올리지 않는다. 그거는 이분들한테 편안하게 오래 사셔라, 그 부분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신경 쓰기가 귀찮다. 맞습니다. 네. 그 의미도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의미가 좀 많이 크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거창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네.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창동에 예를 들면 사시는 분들 같은 창동 경우도 반지하? 예, 창동 네. 반지하에 이제 들어오신 분이 이제 젊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되게 열심히 사시다가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안 좋아져서 들어오시게 됐는데, 이제 자녀분도 있고 젊으신 분들이에요. 어르신들은 아닌데, 그분들이 월세도 또 밀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화는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계속 내시다가 네. 2달 정도, 그래서 지나고 나서 이제 여쭤봤더니 코로나 때 일거리가 끊겨서 2달을 모아서 오토바이를 하나 사서 이제 배달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짠하기도 하고, 네. 그거는 나중에 많이 버실 때 갚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분께서도 굉장히 고맙다, 연체를 했는데도 독촉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나름대로 크게 돕는다기보다는 제 나름으로서는 좀 의미가 있다. 그래도 그분이 이제 2년 하시고 네. 또 이제 2년 이제 재계약 시점에서 저도 이제 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감당이 안 되니까 조금 월세를 올리고는 싶었지만 동결하고, 저는 그냥 그나마 직장이라도 다니니까 5만 원 있어도 살고 뭐 없어도 사는데, 그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또 그렇죠.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올리지 않고 재계약하는 방향으로 갔고, 어차피 뭐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도배도 해야 되지, 또 반지하 같은 경우는 도배하고 장판은 거의 뭐 해야 되니 그 돈도 그렇죠. 100 이상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럴 바에 이제 오래 사시면서 그분들도 이제 마음 편히 사시면서 저 또한 별도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세이브하는 차원에서 뭐 여러모로 이제 생각을 해서 하니까, 오히려 그분들도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해서 잦은 고장이라든지 그렇죠. 전화를 안 하세요.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거기에 뭐 수리 비용이라든지 뭐 이동해야 되는 시간들 뭐 여러 가지 하면은 오히려 월세를 그런 분들한테 올려서 플러스 되는 부분은 없구나, 이렇게 지나오니까 이렇게 좀 나름 깨닫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월세 밀리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선생님 말씀에 되게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월세 밀리면 보증금을 다 까먹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월세 밀리면 세입자분들이 미안하잖아요, 집주인한테. 그래서 강하게 요구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해관계가 잘 맞을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조금 있어요. 특히 우리가